이번에는 냉장 보관하는 약물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자, 냉장 보관하는 약물 하면 여러분 다 알죠? 2에서 5도 냉암소에 보관하는 거 중요하죠. 어떤 약이다? 혈청, 그 다음에 예방 백신, BCG 같은 거요. 그 다음에 PPD, 결핵 진단하는 시약 PPD, 그 다음에 인슐린, 그리고 간에서 추출한 물질, 이런 거는 냉장 보관이라는 거. 2에서 5도 냉암소예요. 그럼 이때 백신 같은 거, 아까 백신 그죠? 냉장 보관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 냉장고 온도가 2에서 5도가 돼야 되는데 이 온도를 점검하는 거는 참고로 하십니다. 하루에 몇 번 점검해야 되냐면요, 2에서 5도가 맞는지 말입니다. 하루에 2번을 체크할 거야. 그러면 이때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도, 하루에 2번씩 기록했겠지. 그럼 그런 기록한 대장, 장부 있죠. 장부는 2년 보관합니다. 2년 보관합니다. 그 다음에 실온에 보관하는 거. 그럼 실온에 두는 건 어떤 겁니까? 그랬을 때 생리식염수 실온에 둡니다. 그 다음에 좌약 있죠. 저 좌약은요, 차갑게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왜? 체온에 의해서 약이 녹아야 되니까 차갑게 해서 주면 녹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야. 약 효과가 잘 안 나타나겠죠. 그래서 자약은 실온에 보관해서 조금 실온 정도로 해서 줘야 된다는 거, 차게 주지 말라는 거. 귀약은 차가우면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어. 그래서 귀약도 따뜻하게 그냥 실온 정도에 두어서 주라는 거. 그 다음에 약은 아니고 검체물 중에서 객담, 소변, 대변 전부 다 지연되면 냉장 보관이거든요. 그런데 뇌척수액은 어디에 보관한다? 실온에 보관합니다. 그래서 실온에 보관하는 거 하면은 좌약, 생리식염수, 그 다음에 귀약, 뇌척수액 이런 거가 실온에 보관하죠. 그 다음에 약물의 용기입니다. 약물의 용기. 자, 약물의 용기 중에서 밀폐 용기, 그 다음에 밀봉 용기, 그 다음에 기밀 용기, 차광 용기,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때 밀폐 용기는 어떤 거냐면요, 락앤락통 같은 거 생각하세요. 락앤락통. 그럼 그런 거는 약이 막 깨질까봐, 파손될까봐, 그 다음에 약이 막 섞일까봐, 그래서 깨지거나 파손되는 걸 막는 용기를 뭐라고 한다? 락앤락 밀폐 용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앰플 있죠. 약 중에서, 또는 바이알 있죠. 자, 이런 거는 미생물이 못 들어가게 만든 약이야. 절대 미생물이나 균이 들어갈 수가 없어. 이런 용기가 무슨 용기라고 한다? 밀봉 용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봉 용기는 미생물의 침입을 막는 용기가 밀봉 용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수분의 침입을 막는 용기. 그 대표적으로 과사나 수소수 같은 경우가 이런 용기에 보관하는데, 수분의 침입을 막는 용기가 기밀 용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빛을 차단하는 용기 있죠. 그 용기가 차광 용기라고 합니다. 빛을 차단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분의 침입을 막고 빛을 차단하고 2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대표적인 약이 어떤 약이 있다? 과사나 수소수예요. 그래서 과사나 수소수는 기밀 용기 앤드 차광 용기에 보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말했던 4가지 용기의 형태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거, 가장 효과가 뛰어난 게 뭘까요? 밀봉 용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미생물의 침입을 막는 용기니까. 됐나요? 조심하실 것.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약물의 투여 용량에 따라서 명칭을 한번 해볼까요? 자, 약물 투여 용량 해가지고 적은 거에 뭐가 적었다? 한, 상, 극, 중,
내치 이렇게 적었어. 한상, 극, 중, 내치 적었어요. 자, 그러면 자 내가 어디가 아파서 열이 나고 몸이 좀 아파서 타이레놀을 좀 먹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랬을 때 약은 안 좋은 거니까 나 약 별로 안 먹고 싶어. 근데 너무 아프니까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약은 안 좋으니까 한 알도 다 안 먹고 그 한 알을 쪼개 가지고요 3분의 1만 먹었어. 어른인 내가. 그러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량이 너무 적어서 아무 작용을 하지 않겠죠. 효과가 너무 적어서, 용량이 너무 적어서. 그런 양을 무슨 양이라고 하냐면 용량, 그런 용량일 때를 한량이라고 합니다. 한량. 그래서 한량 하면은 아무 작용도 하지 않는 너무 적은 양, 한량. 그러면 타이레놀은 보통 한 알에서 두 알 드세요. 예를 들어서 그랬어요. 보통 한 알에서 최대 두 알 먹어요. 이래 말했다고요. 그럼 보통 한 알, 그게 무슨 양이다? 상용량을 말합니다. 상용량은 평상시에 사용하는 용량, 보편적인 양, 보편적인 양을 상용량이라고 합니다. 보편적인 양. 되셨어요? 그래서 이 약은 최대 몇 알까지 돼요? 이런 말 묻죠. 그럼 최대 두 알까지 됩니다. 최대 두 알까지 하루 2번 드셔요. 이렇게 말했어. 그럼 최대량, 그걸 뭐라고 한다? 극량이라고 합니다. 최대량, 극량. 그 다음에 중독량은 여러분 뭘까? 중독을 일으키는 최소량. 중독을 일으키는 최소량, 그거를 중독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량이 제일 많으면서 되는 문제가 되는 양을 뭐라고 할까? 치사량이라고 했죠. 그럼 치사량은 안 해도 알지 않나?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양, 그걸 치사량이지. 그러면 그 가운데 중독량과 치사량 사이에 내량이라는 말 있죠. 그럼 내량은 질문합니다. 중독량보다 많아. 그러니까 중독은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중독은 일어났어요. 중독량보다 많으니까요. 그런데 치사량에는 미치지 않죠. 즉 죽지는 않아요. 중독은 일으키되 죽음에는 이르지 않는 양, 그 량을 뭐라고 한다? 내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레놀 3분의 1 쪼개 먹었어? 아무 효과가 없어? 무슨 양이라고 한다? 한량. 그 다음에 보통 한 알 먹어요. 이래 말하면 보편적인 양, 상용량. 최대 2알까지 됩니다. 극량. 중독을 일으키는 중독량. 중독은 일으켰지만 죽지는 않는 앞단계. 그 단계는 내량. 죽음에 이르는 단계는 치사량 해서 약물의 투여 용량이 적은 거에서 많은 순서로 한다면 한, 상, 극, 중, 내, 치 이렇게 된다는 거 봐주실 것.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술 전 투약 한번 해볼까요? 보통 수술 전 투약은요, 수술 들어가기 몇 분 전에 보통 투여하냐면요, 30분 전에 보통 투여합니다. 30분 전에 투여를 할 겁니다. 먹는 약 말고 주사약으로요. 투여할 겁니다. 그럼 이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수술 전 투약에 쓰는 약의 종류가 첫 번째가 리도카인이라는 게 있다. 그럼 이 리도카인은 수술 중에서 어떤 경우에 할까? 어딘가 찢어졌을 때 그 부분에만 마취를 시키는 거죠. 그런 약을 뭐라 그랬어? 국소마취제라고 했죠. 그래서 국소마취제 이래 말하면 리도카인이라는 거 당연히 떠올려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참고로 이 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로도 쓰이지만 좀 있다가 응급약에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부정맥 치료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아트로핀이라는 거 있죠. 아트로핀. 그럼 아트로핀은 어떤 일을 합니까? 수술 전에 주면 자, 양리 때 중요하죠. 호흡기 분비물을 억제시키는 일을 합니다. 분비물을 억제시키고 분비물이 덜 나오게 만드는 게 어떤 거다? 아트로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몰핀, 그리고 데메롤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어떤 거예요? 마약이야. 그럼 이때 수술 전에 마약은 왜 줍니까? 미리 아플까봐 미리 주는 겁니까? 아니지. 환자가 마약의 효과를 노려서 환자가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긴장감을 감소시키라고 주는 약이에요. 그게 몰핀 데메롤입니다. 그럼 이때 몰핀 데메롤을 주고 나면 긴장이 풀려서 편안해진다니까? 그러다 보면 몇 차 잘못하면 사이드레일을 안 올려놨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쿵 하고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수술 전 투약을 하고 나서 반드시 뭐를 올려준다? 사이드 레일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드 레일을 안 올려줘서 수술 들어가야 될 환자가 떨어져서 다른 데를 다쳤어. 부러졌어.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업무상 과실이죠. 그죠? 이런 거를 주의 의무 태만이라고 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극약, 마약, 독약, 아편. 아까 그랬죠? 이중, 잠금, 장치.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밑에 약장을 잠그는 이유는 약의 오용을 방지하려고. 그리고 마약 장애 열쇠 책임은 누가 한다? 책임을 맡은 간호사에게 있다. 그 다음에 마약 수량은 매 근무시마다 확인을 한다. 그래서 저때 마약이 몰핀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3시 피연경에 투여해서 지금 현재 1개 남았다, 이런 거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럼 그 알려준 인계를 받았으면 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약의 용량이 인계받은 대로 다 있는지 그런 거를 카운트하는 거죠. 그래서 마약 수량 확인은 근무 교대 시마다 한다는 거. 그리고 남은 마약은 어떻게 해요? 약국에 반납하겠습니다. 남은 마약은. 되셨습니까? 알아두실 거. 자, 이번에는 약물의 투여 시기에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 막 외우지 마요. 참고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전에 주면 좋으냐, 식사 사이에 주면 좋으냐, 식후, 하제는 뭐예요? 설사약. 이런 거. 그리고 항생제, 특히 항생제는 일정한 시간에 투여를 해야 혈중 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식전에 주는 약은 강장제. 강장제는 여러분 바카스 같은 거야. 컨디션 업 시키는 바카스 같은 강장제. 건의제는 위를 건강하게 하는 약. 그리고 식욕 촉진제는 밥 먹기 전에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효과가 나타나면 밥맛이 돌아야 되겠죠. 식욕 증진제. 그 다음에 고미제가 뭔데요? 엄청나게 쓴 약. 그럼 쓴 약을 식사하고 나서 먹으면 토하기 쉽겠지. 그래서 빈속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해제가 뭔데요? 기침 깔아앉히는 약. 구충제 이런 거 전부 다 식전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간, 식사 사이에는 이뇨제, 강심제 같은 거 준다.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응급약물입니다. 여러분, 응급약물. 자, 응급약물, 다음 중 응급약물에 속하는 것은? 이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가 에피네프린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언제 합니까? 저혈압, 쇼크가 왔을 때 쓰는 응급약이죠. 혈압 떨어졌을 때 혈압 올릴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아트로핀, 이거 수술 전에 투여하고 무슨 효과가 있다 그랬습니까? 분비물 억제 효과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리도카인, 이거는 응급약이라면 무슨 효과를 누려서 하는 겁니까? 리도카인은 국소 마취제이면서 부정맥 치료제다 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전해질 응급약 중에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그 다음에 칼슘 글루코네이트, 쓰라고 안 나오니까 소듐 소금기죠? 칼슘 이런 거, 그런 말이 들어가면 응급약물에 들어갑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약은요, 에피네프린, 아나필락시스 때 쓰는 약이죠. 그 다음에 분비물 억제하는 아트로핀, 그 다음에 국소 마취제, 부정맥 치료제 하면은 어떤 거? 리도카인이라는 거 봐주실 거. 그 다음에 혈압 강화제. 여러분 이때 혈압 강화제라는 말은 혈압을 강하게 뛰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혈압을 떨어뜨린다 그 말이에요. 떨어뜨린다. 그럼 혈압약도요 언제 먹는 게 좋다? 일정한 시간에 복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침 식사 후에 보통 아침에 복용하라. 왜냐하면 오전에 혈압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먹어서 효과를 내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약 중에서요 다 할 거 없고 참고로 적어 놓은 거고요. 1번에 히드랄라진이라는 거, 이건 어떤 거였습니까? 얘는 바로 혈관을 넓혀 버릴 거야. 바로 혈관이 좁아져서 혈압이 오르는 거거든요. 바로 혈관을 넓혀버려서 혈압을 떨어지게 하는 거. 그런 게 바로 히드랄라진이라고 합니다. 혈관을 직접 확장시킨다 이런 말 나올 거야. 그러면 히드랄라진.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셨어요. 6번에 레저핀이라는 거 있죠. 자, 레저핀은 이 약은 혈압약인데 원하지 않는 작용 뭐예요? 부작용. 부작용에 뭐가 있냐면요. 여기 식욕이 막 땡겨요. 밥맛이 있어. 그럼 밥맛이 있으니까 살이 어때? 막 찌는 거지. 그리고 이때 혈압약인데 이 약을 복용하면 코가 막힘이 일어날 수 있다. 코막힘, 비충혈로 코막힘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혈압약인데 이 약을 복용하고 나니까 마음이 센치해. 그래서 우울증이 초래될 수 있다 하는 게 레저핀입니다. 그 다음에 혈압약 중에서 여러분 이뇨제라는 게 있어. 이뇨제. 그럼 이뇨제는 자, 여기에 이뇨제 있죠. 자, 이뇨제는 소변이 나오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서 또는 여러분 중에서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이 있다면 이때 혈압약 중에서 소변으로 나가게 만들어. 그럼 혈압이 떨어져. 그거 왜 그럴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 몸에 수분이 많아지면 BP는 올라가고 내 몸에 수분이 나가면 피에 혈장에 물이 대부분이랬잖아요. 나가면 혈압은 떨어진댔잖아. 그래서 이뇨제를 주면 혈압이 떨어져. 그 대표적인 이뇨제로 쓰는 게 뭐냐면요. 프로세마이드라는 거예요. 프로세마이드 하는 게 라식스라는 약입니다. 정말 올드한 약입니다. 옛날부터 쓰던 약입니다. 프로세마이드.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이뇨제에 해당하는 약물은 이라고 한번 나온 적 있어요. 프로세마이드 이뇨제입니다. 그럼 이 이뇨제를 주면 소변이 막 나오겠죠. 막 물이 나가. 그럼 물이 나가면 나도 나갈래 누구였지? 칼륨이 막 나가는 거야. 그러면 내 몸에 물이 빠져나가니까 칼륨도 막 빠져나가서 칼륨의 수치가 저칼륨 혈증이 나타날 수 있어. 그래서 이뇨제를 투여하고 나서 칼륨이 막 빠져나가니까 칼륨의 수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혈압 강화제에서 여러분 다 기억을 못하더라도 혈관을 직접 확장시킨다 이런 말이 나오면 히드랄라진, 그 다음에 또 부작용으로 체중이 증가되고 코가 막힌다 이런 게 생기는 거는 레저핀, 그 다음에 이뇨제 하면은 프로세마이드 하는 거, 이거를 투여하면 칼륨의 수치도 막 떨어져서 칼륨 수치를 확인해야 한다 하는 것까지 봐주세요. 되셨습니까?